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오늘도 역시 누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죠? 그러게요. 비가 내려서 가을을 네.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마음이 좀 가을을 급하게 또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 피해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비가 내릴 때는 왠지 좀 분위기 찾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왠지 마음이 생숭한 느낌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쪽으로 생숭하면 괜찮은데 더 우울해진다거나 더 그렇죠. 속상하거나 더 마음이 점점 더 가라앉는다 네.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이 매 방송 때마다 참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과 얘기를 많이 개인적 얘기를 못 나누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연이 많아서 사연부터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54번)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처음 듣는데 두 분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서 보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지 7년이 되는데요. 마을에서 반장으로 15년을 지냈고 지금은 부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고 있는데 저와 가까운 주변인들이 제가 부녀회장 활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 성격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성격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그 허전함을 마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달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좋은 현상이죠. 네,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또 남편이 이제 사별하시고 나서 혼자가 된 지 7년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 좀 남는 시간 또 비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좀 허전함 그리고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푸실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가까운 주변인들이 좀 싫어한다는 건 아마 가족 또는 뭐 아주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사연을 보니까 네. 마을에서 반장으로 15년을 지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가 되시는 7년. 그러니까 사별하시기 전부터 굉장히 왕성한 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네. 형제들일 수도 있겠죠. 네. 이분이 열심히 뭔가를 활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좀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 언니는 우리 엄마는 뭐 저렇게 바깥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챙겨? 네. 왜 밖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또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아, 네. 그러니까 바깥 활동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이분이 또 이러셨어요. 성격이 좀 깐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성격 나쁘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의 느끼는 정도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릅니다. 외부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렇죠. 것과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네네. 이제 가족, 자녀들이나 그렇죠. 뭐 형제, 자매들, 친척들 뭐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격을 보고할 때
그것이 실제 모습과 어느 정도 대비되냐, 좀 과장되게 말하면 네. 자신의 성격 보고 곱하기 100 정도를 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땐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참 성격이 참 좋고 친절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맞아, 나 엄청 친절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니야. 이건 난 친절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고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자기 성격이 좀 깐깐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보통이 아닌. 엄청 깐깐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장을 15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녀회장을 한다는 건 일이 진짜 많고 네.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깐깐하고 체계적이지 않고서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하면은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성격이 좀 강하신 스타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하거나 걱정되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아무튼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이제 깐깐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 활동을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면은 깐깐하다는 말 속에는 뭐 굉장히 열심이고 그렇죠. 모든 걸 참 잘하려고 그렇죠. 하고 좀 완벽하게 하려고 이런 네. 게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인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은 왜 그래? 막 이렇게 불편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불만을 네. 또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본인한테 말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을 이렇게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또 카리스마가 있게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피드백을 잘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깐깐하고 자기 어떤 그 주장이 있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일하실 때 주변 사람들은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네. 아마 이분이 이제 반장 15년 동안 하셨을 때 그 지역 주민이나 지금 부녀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분을 뽑아놔서 굉장히 편하게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네. 잘 모임이 굴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식구들, 네. 가족들, 자녀들이나 뭐 형제분들한테 네.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이분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네.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 가장 가까운 지인들, 주변인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말리느냐, 싫어하느냐 이렇게 좀 듣고 너무 바깥에서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에너지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가까운 주변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아니면 혹시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푼다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찾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랑 가까운 주변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있던 것도 스트레스를 안 해와서 풀게 되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더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왜 우리한테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왜 집에는 소홀하냐, 뭐 바깥에서 하는 것 좀 우리한테도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여러 가지 불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불만들을 좀 조율하셔서 네. 좀 약간은 어떤 중간 정도의 균형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854님의 그 장점은 장점대로 좀 살리고 그렇죠. 단점은 좀 보완을 네. 해가야 될 텐데 장점 살리는 건 쉽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범하는 한 가지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게 부족해라고 판단하고 뭔가 애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계속 함께 이야기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족한테 소홀한다면 혼자 결심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가족에게 친절하게 해주겠어라고 하셔서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와서 막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갑자기 친절하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좋기는 한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 그러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주변 가까운 갑자기 사람들 왜 그래? 안 하던 거 해?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하던 대로 해? 뭐 이러면서 좀 네, 그렇죠. 어색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반응을 보면은 네. 뭐야 이거 나는 집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별로 효과 없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지지해 주겠니? 그렇게 묻고 좀 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니?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야만 그 균형이 잡아지지. 네. 혼자 결심하시고 혼자 시도하셨다가 이거 별거 아니네. 혼자 포기하시는 이게 반복이 되면은 네. 사실 단점은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뭘 하더라도 좀 단점을 보완하려거나 아니면 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잘해야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죠. 요럴 땐 내가 요렇게 해야겠다. 네. 뭐 말 한마디라도 요 말을 해야겠다.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피드백이 이제 좋게 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힘받아서 그렇죠. 더 잘하고 싶을 더 열심히 텐데 하고. 만약에 경우에 기대했던 바랑 다른 피드백이 온다면 그러면 그때는 좀 속상하지만 속상하다는 말도 좀 하셔야 돼요.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좀 속상하다. 네.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결국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점도 극복이 돼야지 네. 절대로 혼자 결심하시고 혼자 시도했다가 혼자 포기하시면은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얘기 언젠가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나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난 슬펐어. 나 화가 났었어. 이것보다 나 화가 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나 슬퍼지려 하는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죠. 단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 화났어 그러면은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 지금 속상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게요.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문자 사연 주신 우리 청취자 6854님도 이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얘기도 좀 듣고 구체적으로 자기 의사도 좀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누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그래 노래는 좀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시카고의 노래로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오늘은 이소라의 소리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Hard to say I'm sorry.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연 0241번님의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60대 초반입니다. 사업하다 실패하고 빚 갚고 하느라 평생을 힘들게 지냈고 당연히 차도 한 대 없이 살았어요. 다행히도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괜찮은 곳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가 멀어서 중고차를 한 대 사서 출퇴근을 했는데 작년에 결혼하고 새 차 한 대 사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우리 쓰라며 줬어요. 남편은 면허가 있지만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생기니 어딜 가든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문제는 운전할 때 돌변하는 성격입니다. 자존심이 약간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말도 없고 얌전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성격이 너무 괴팍해져요.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도 남편은 그걸 참지 못하고 빵빵거립니다. 그리고 끼어들게 하는 차를 보면서도 험한 소리를 하고요. 다른 차에게 대놓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듣는 제 마음이 매번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운전을 배워본 적도 없고 겁도 많아서 차에 대한 건 모르지만 아들이 운전한 차를 타고 다녔을 때와 비교해보면 남편 운전은 너무 거칠고 급해요. 속도도 빠르고요. 옆에서 잔소리를 몇 번 해봤지만 알겠다는 성의 없는 대답뿐 소용이 없네요. 저야 안 타면 그만이지만 남편이 저러다 사고라도 낼까봐 걱정입니다. 네, 걱정하시는 아내분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다 보면서,
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성격이 얌전한 사람도 네. 운전대만 잡으면 좀 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김명숙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좀 운전하실 때? 저 운전요? 찬찬히 살살 부드럽게 잘해요. 안전운전 한답니다.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왜 웃으세요? 저도 웃음이 나는데. 네. 사실 운전할 때 사람들이 진짜 뭐 성격에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운전은 사실 정말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운전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 아, 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죠. 어디 내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어디 방송하러 가셔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은 방송 스케줄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손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그렇죠. 경우잖아요. 맞아요. 신체적인 어떤 네. 그런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이라는 상황은 굉장한 긴장 상황이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상황은요. 경쟁하는 상황을 자꾸만 떠올립니다. 아. 내 차선은 안 가는데 네. 옆에 차선이 잘 간다. 네. 그럼 이게 미묘하게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운전의 시야가 앞만 향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를 앞질러 가는 차들은 계속 내 눈앞에 있는데요. 내가 추월해버린 차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편향이 돼서 나는 계속 뒤처진다라는 느낌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본인도 여러 차를 이미 앞질러 와서 뒤에 있는 차들은 본인 차를 보고서 열받아 하겠지만 일단 내 눈앞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운전은 자신의 어떤 신변 노출이 덜 되는 상황이에요. 네. 나만의 공간이다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나요? 나만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차마다 썬팅이 잘 돼 있으니까 네네. 바깥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지만 운전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거나 나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을 훨씬 덜 느껴서 사실 정말 좀 솔직하게 자기가 자신의 어떤 진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걸로 표출이 되네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남편분은 면허는 있으셨지만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시다 보면은 더욱더 긴장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옆에 아내분이 보기에는 사람이 이러다가 이렇게 뭐 화가 많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지만 정작 운전하시는 그 남편분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되고 막 심장도 좀 떨리고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한편으로 되면서도 또 때로는 오히려 어쩌면 이런 마음 속에는 평상시에 내가 표출하지 않았던 분노나 화가 담겨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닐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연에 보면은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평소에는 좀 자존심이 약간 있긴 하지만 말도 없고 얌전한 사람인데 네. 운전대만 잡았다면 성격이 괴팍해진다 하셨는데 네. 이게 반대예요, 사실은. 진짜 성격은 뭐 이분 표현들을 하자면 원래는 괴팍한 성격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게 지내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이분 안에는 그런 긴장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살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표출하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리고 살다가 이제 운전할 때가 되면은 가리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여서 네. 사실은 그 보시는 관점을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한 거 아니라 운전대를 놓으면 사람이 착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운전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평상시에 제대로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이 대목에 또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감정을 좀 누르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될 때 사실은 운전 상황도 그렇고요. 또 많은 경우에 평소에 착하시던 분들이 돌변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네. 술 드실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뭐 주사가 심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나 네. 또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평소에도 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어떤 운전하는 상황이나 술 드신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남편 얘기를 지금 보내셨지만 뭐 요거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평소랑 다르게 이제 과격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평상시에 감정 표현을 안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폭발하게 되면 더 크게 그렇죠.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위험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뭐 권장하는 어떤 그런 문화도 아니고 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왜 좋은 거는 표현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분노나 화나 뭐 슬픔이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좀 억누르고 네.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특히 저희 맞아요. 윗세대 어르신들,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엄마들도 그렇고 그게 결코 좋은 게 그래서 화병이라는 얘기가 생긴 그럼요. 거. 맞아요. 얘기가 어디까지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운전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이게 감정은 우리 마음의 피와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병이 오듯이 네. 감정을 원활하게 느끼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아내분에게 좀 남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남편분이 좀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하시더라도 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당신 아까 그때 운전할 때 화났었어? 당신 아까 그때 좀 긴장했었어? 네. 이렇게 좀 묻고 남편분도 그래 아까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지. 그냥 무조건 하지 마. 왜 이래? 이러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내분이 잔소리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남편분에게는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네. 남편분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내분이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까 왜 그랬었어? 무슨 뭐 마음이 어땠었어? 그렇죠. 그 사람이 끼어들어서 화가 좀 났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에 꼭 운전이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네.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혹시 아내분이 보시기에 남편이 좀 아들 때문에 좀 서운한 것 같아. 그러면 당신 아까 좀 서운하지 않았어? 나는 좀 서운하더라. 어땠어? 이런 어떤 감정을 묻고 듣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나중에는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는 게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거든요.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 감정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운전할 그렇죠. 때도요. 네, 평상시에 맞습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뭐 끼어들면 저 어때? 그래 이렇게 마음대로 끼어들어 뭐 해주고 양보도 네. 해주고 네.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잠깐 차선 변경했을 때 또 비상등도 켜주고 그렇죠. 그런 배려도 생기면 뛰쳐도 맞아요. 기분 좋아지고 그럼요. 이게 평상시에 감정과 다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번 소개 못해드린 게 정말 아쉽습니다. 노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마음다방 네.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고 또 문자 사연도 편지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편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YTN 뉴스케어 빌딩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쌤 다음 주도 또 기대해 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으로 최희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모습으로만 그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죠. 오늘 하숙생 끝곡으로 띄우며 물러갑니다.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